지금 과제가 출제가 됐어요. 홈워크 3 해갖고 출제를 했습니다. 요거 살짝 설명하고 화요일 반은 요거를 스킵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영상 찍어둔 거를 옆반 친구들도 같이 구경하고 같은 날 마감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과제 넘버 3입니다. 과제 넘버 2 채점이 다 끝났고 이제 대부분 친구들 잘 제출했고 대부분 친구들 제출 가능 뜬다는 거 저도 확인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제출한 .py 파일 안에 적혀 있는 할당문 있잖아요. 마이스탯은 해갖고 여러분의 인성을 뽐낼 수 있는 이름이랑 6가지 능력치 해둔 거 있잖아요. 그 캐릭터 정보들을 다 모아갖고 과제 넘버 3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과제 넘버 2는 그 테스터인가 뭔가 하는 친구가 내 캐릭터 능력치를 보고 그 능력치랑 조금 비슷한 뭔가 다른 캐릭터, 소위 봇이라고 말할 법한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서 싸움을 붙였다면 요번에는 내 캐릭터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캐릭터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는 상태로 스타트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금 여러분들한테 듀얼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적도록 요청할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목표가 좀 달라요. 이번에는 지난 과제에서는 내 캐릭터를 0등을 만드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두 캐릭터 싸우는 거는 우리한테 전혀 관심사가 아니에요. 0등을 한다라는 건 다른 캐릭터 누구랑 붙어도 내 캐릭터가 무조건 이기도록 짜기만 하면 그럼 0등이 보장되는 겁니다. 전체 생태계의 최상의 포식자로서 군림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과제 넘버 3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는 누구를 0등으로 세우고 누구를 1등, 누구를 2등, 누구를 99등으로 세울 거냐 등등을 전부 다 여러분이 항상 동등한 느낌으로 줄을 세울 수 있게끔 듀얼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보니까 막 여러분 지금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하면 제출 가능 뜬다 이렇게 공유한 것 같은데 다른 친구한테 .py 파일을 이제 전달 받았나 봐요. 근데 문제는 그 친구가 본인의 캐릭터 이름을 본인의 실명 인증을 해가지고 집어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 .py 파일에 파일 이름을 바꿔서 제출을 했는데 캐릭터명을 바꾸지 않고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캐릭터명이 동명이인인 유일한 케이스가 한번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못 본 척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친구 이제 카카오톡으로 전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친구의 캐릭터명을 그 친구의 실명이 들어가도록 바꿔놨어요. 아무튼 간에 그렇고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번 듀얼은 내 캐릭터가 다른 캐릭터랑 싸우면 이기냐 지냐가 아니에요. 이미의 한 캐릭터랑 이미의 다른 캐릭터가 왔을 때 어떤 친구가 이기도록 만들 거냐를 여러분이 정해야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과제 넘버 2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목표상으로 보면은 과제 넘버 3보다 더 어려워요. 이 친구는 이미 공개되지 않은 미지의 상대방 누가 와도 내가 이길 수 있도록 코드를 짜는 겁니다. 물론 테스터가 그냥 간단하게 적당히 상대방 대충만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고 여러분이 그 친구들 다 이긴다라고 판정된다면 제출 가능. 한 번이라도 여러 번 캐릭터가 패배한 적이 있다면 애매하긴 한데 봐드릴게요 하면서 아무튼 제출 가능을 띄워줬을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봐주도록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전에는 무조건 내가 0등이기만 하면 됐지만 과제 넘버 3는 이제 각각의 캐릭터들이 각각 몇 등에 해당하는지를 모두 판단해서 여러분이 일렬로 줄을 세울 수 있도록 듀얼을 좀 더 단단하게 구성을 해주면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전 그 과제 넘버 2랑 비슷한 느낌으로 홈워크 3 core.py가 있고 자 이거는 일단 그래요. 진행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압축 풀어주시고 .py 파일 2개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myModule.py 우리 이제 모듈 배웠으니까 요거를 여러분의 인성이 드러날 만한 적절한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여기까지 하면 진행한 거예요. 그 다음에 홈워크 3 underscore core.py를 열어보시면 자 과제 넘버 2랑 비슷한 느낌으로 여기도 이제 봅시다. 조금만 스크롤 내리면 바로 임포트 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코어가 이 과제 넘버 3 몸통이 내가 방금 이름 바꾼 그 모듈을 임포트를 해서 활용하도록 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듈 이름, 파일 이름만 내가 방금 전에 바꾼 파일 이름이랑 동등하게 되도록 바꿔주시면 돼요. 자 이렇다 보니까 .py 파일은 기본적으로 파일 이름 정할 때 띄어쓰기를 넣지 않고 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몇몇 친구들은 띄어쓰기가 파일 이름에 들어가 있는데
제출을 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띄어쓰기를 언더스코어로 바꾸고 테스트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세 번째 단계가 끝나는 셈이고, 그 다음에 약간 스크롤 내리면 이제 스태츠라는 이름의 리스트 하나를 담는 할당문이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저도 보여드릴게요.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학번을 적은 친구 있고요. 그래서 앨리스님 On Ultimate Strength Beats Everything이라는 분, 힘이 95인 친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배고파님, 보리차님 계시고요. 챔피언 제로님, 그 다음에 뭐 최예나 이스 큐트, 본인의 이름이겠죠. 아무튼간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상한 이름의 분이 지금 힘을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1100만 대충 마이너스 1조 5천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민첩은 이렇고 등등 해서 아무튼 합이 100이 되도록 만드신 분이 계시기는 합니다. 이번 과제 같은 경우는 아무튼 여섯 능력치의 합이 100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능력치를 음수로 잡으신 분도 계세요.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또박이님, 개추님 계시고요. 더그추님 계시고요. 뭐 후바오님 계시고요. 쥐지님, 그래서 헬로님 등등등 해서 본인이 제출한 .py 파일에서 정해놓은 본인의 캐릭터 이름이 잘 들어있나 확인해 주세요. 자, 저는 지금 조작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무꾼을 업은 선여핑님 계시고요. 매우 매력적인 분이에요. 아무튼 이런저런 분들 계신 거 확인해 보시고 본인 캐릭터 잘 들어있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카카오톡으로 전달받은 케이스를 제외하면 이번에는 지금 동명이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제출한 그대로 들어가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코어는 열어둔 채로 옆에 있는 내 파일로 돌아와서 열어주신 다음에 함수 듀얼에 대한 함수 정의 내용을 지난 과제랑 비슷한 느낌으로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 친구 다시 보시면 주의사항이 좀 많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파일 이름 잘 바꾸고 오셨다면 여기도 지금 인수 2개 받는 레프트랑 라이트, 1P랑 2P 누구냐 리스트 하나씩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내가 최종적으로 음수 또는 양수를 리턴하면 되는 그런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가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지금 대괄호 수식이랑 부등호랑 곱하기랑 빼기로 구성해 놓은 요상한 수식이 지금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름을 비교를 해서 그 비교 결과에 따라 이름이 더 큰 친구, 출석부의 아래에 있는 친구가 우월하도록 만들어 놨을 겁니다. 잠깐만요. 제 기억이 맞다면 레프트가 더 크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각각 str 형식 값 하나씩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부등호를 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출석부 순으로 비교를 해요. 지금 레프트 친구 이름이 더, 예를 들면 라이트가 가시고 레프트가 hit이다. 그러면은 레프트가 이기는 게 돼요. 그래서 레프트가 더 크다는 게 되기 때문에 true가 나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false가 나올 거예요. 아무튼 불 형식 값이 나올 거고 걷다가 2배 뻥튀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불 곱하기 int이기 때문에 int 곱셈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파이썬 동네에서 불 형식 false는 0이고 불 형식 true는 1이 되도록 규칙을 정해놨습니다. 따라서 left가 이기면 곱셈 결과 2가 되고 right가 이기면 곱셈 결과 0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빼기 1을 하면 원래 2였다면 1이 되고 원래 0이었다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따라서 left가 이름이 더 크다 라면 곱하기 2하고 빼기 1 하니까 1이 나올 거예요. right가 이겼다라고 말할 겁니다. 반대로 이름이 똑같은 케이스는 현재 없으니까 right가 이름이 더 크다면 이름이 더 뒤에 있다라면 그때는 left가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가시랑 hit이랑 싸운다면 가시가 이기는 느낌으로 지금 돼 있다 보시면 돼요. 그게 싫다라면 여러분이 부등호만 바꿔서 진행하시면 될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구경 대충 끝나면 다시 코어로 돌아가서 다짜고짜 F5를 한번 눌러보세요. 누르시면 이번에는 여러분이 바로 제출 가능이 뜨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정갈하게 코드를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임포트문 적어놓은 거 등등을 바탕으로 임포트 다 해놓은 다음에 이제 지금 저는 코어를 붙잡고 F5를 눌렀어요. 제가 준비해놓은 테스트용 코드 덩어리를 실행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제출 전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무조건 이름만 갖고 비교를 하도록 듀얼을 짜놨어요. 따라서 제출 가능이 안 뜨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제출 전 테스트 시작, 테스트할 모듈 선택, 그냥 엔터 치면 인포트문 하나만 적혀 있다면 기회를 골라줄 거예요. 그 다음에 1차 테스트 해서 1차 테스트는 성공했어요. 2차 테스트 엔터 치면 여기서 뜬금없이 꺼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건 뭡니까? 레이나라는 친구가 이게 지금 봅시다. 이게 지금 힘 능력치거든요.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걸까요? 아무튼 매우 매력적이지 않은 캐릭터 하나를 만들어 놨는데 아무튼 간에 지금 보시면 2차 테스트는 뭘 하냐? 지금 100여 명 중에 40명 정도를 뽑아갖고 임의의 40명을 샘플링을 한 다음에 임의의 순서대로 나열해 놓고 듀얼을 반복적으로 호출해서 대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대결을 하다 보면 여러분 그 축구라든가 e스포츠라든가 보면 막 뭐 토너먼트니 리그전이니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거 열심히 돌리면 결과적으로 40명을 줄 세우기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 토너먼트든 리그전이든 결과적으로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은 등수를 세우기 위해서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은 그냥 두 팀이 서로 싸우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비슷한 느낌으로 두 캐릭터를 열심히 싸움을 붙여서 우리 코어가 알아서 한 시즌 경기를 해주는 셈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당연스럽게도 늘 동등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5등이랑 10등 사이에 지금 10등 친구 같은 경우는 산해라는 친구가 능력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우연히도 이거랑 동일한 능력치를 가진 친구가 또 있었고 영웅이라는 친구가 이런 능력치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대로 듀얼을 짰다면 능력치 6자리가 다 똑같은 친구들은 다 비슷한 등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힘 100으로 다 해놨다. 그러면 나는 무조건 그러니까 힘 100인 친구는 민첩이 100인 친구한테 무조건 진다라고 해놨다면 여러분의 듀오를 그렇게 짜놨다라면 그러면 힘 100인 친구가 몇 명이 있든 간에 그 친구들은 무조건 민첩인 친구랑 붙으면 다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능력치가 똑같은 친구가 이름만 다르고 능력치는 똑같은 친구가 어쩔 때는 요 사이에 있는 요 레이나라는 친구한테 이긴 친구가 있고 반대로 그러지 않은 친구도 지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등수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에 실패하고 마지막에 제출 가능이 뜨지 않은 채로 프로그램 실행이 끝나버린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과제는 그렇게까지 호락호락하지 않을 겁니다. 실패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뒤에 있는 내용들 확인해 보시고 이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좀 미리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요 뒤에 내용 조금 있다가 집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 듀얼을 어떻게 짜야 되냐에 대한 설명이 그 다음 챕터에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미 알고 있다시피 인수 2개 받을 거예요. 레프트랑 라이트 2개를 받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각각 캐릭터 정보가 들어있을 거예요. 과제 넘버 2에서는 둘 중에 한 명이 무조건 나였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대충 100명이라 치면 100분의 1 확률 되는 거죠. 맞습니까? 100분의 1, 99분의 1, 50분의 1 아무튼 간에 그렇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랑 비슷하게 레프트가 이기면 음수, 라이트가 이기면 양수를 리턴하시면 돼요. 그리고 무승부는 없습니다. 이름까지 똑같은 친구는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쪽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규칙은 여러분 그거 알고 있습니까? 이게 수학 시간에도 아마 나왔던 개념일 것 같은데 실수 집합 같은 거 생각해 봅시다. 그럼 1차원으로 줄을 쫙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줄 위에 있는 임의의 두 점을 골랐을 때 그 두 점은 예를 들면 둘이 똑같은 점이거나 두 숫자가 동일하거나 아니면 무조건 한쪽이 더 크고 한쪽이 더 작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세 수에 대한 조건을 여기서 지금 수학적인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임의의 세 캐릭터 A, B, C가 있을 때 이 아래에 있는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듀얼은 잘 만든 거예요. 여러분의 듀얼만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 지금 제출한 모든 캐릭터들에 대한 등수를 중요하게 항상 똑같이 매길 수가 있어요. 항상 똑같은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출 가능을 띄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규칙은 이겁니다. A랑 B랑 싸움을 붙였을 때 결과랑 B랑 A랑 싸움을 붙였을 때 결과는 항상 부호가 반대여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달리 말하면 A랑 B랑 싸우면 그게 1P, 2P 어떤 식으로 지금 집어넣어놨든 간에 무조건 A가 비기거나
A가 이기거나 무조건 B가 이기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A랑 B랑 싸웠을 때 A가 이기고 그 다음에 B랑 C랑 싸웠을 때 B가 이겼다라면 그때는 우리가 굳이 구경할 필요도 없이 그럼 A가 B보다 세고 B가 C보다 센 거니까 당연히 A는 B보다 세겠구나. A랑 C랑 싸움 붙이면 무조건 A가 이기겠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실제로 그렇게 호출했을 때 항상 이전이랑 똑같은 A가 이긴다라는 결과를 내야 돼요. 자, 이렇지 않는다라는 건 A는 B한테 이기고 B는 C한테 이기고 C는 A한테 이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소위 말하는 가위바위보 관계가 되는 겁니다. 서로 물고 물리는 상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A랑 B가 능력치가 같고 C만 그렇지 않다라면 그러면 A랑 C랑 싸웠을 때 결과랑 B랑 C랑 싸웠을 때의 결과는 항상 동일해야 돼요. 능력치 6자리가 똑같은 친구랑 그게 조금 다른 친구가 있을 때 A랑 B랑 똑같다면 그중에 누구랑 C랑 싸움을 붙이든 결과가 똑같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그 이름 비교를 가장 마지막에 하고 여섯 능력치 비교 칼같이 위에서 미리 순차적으로 비교해 놓고 내려오도록 한다면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 중에 지금 가장 어려운 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라 그래야 될까? 6개 숫자의 뭐 분산을 잰다거나 그런 느낌으로 새로운 팩터를 만들어 가지고 비교를 하는 친구도 있었던 것 같은데 과제 넘버2는 통과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과제 넘버3 같은 경우는 그렇게 구성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6 능력치를 섞어 가지고 새로운 숫자를 만들어서 비교를 하고 6 능력치를 독립적으로 각각 비교하는 코드를 적지 않은 채로 F5를 누르면 제출 가능이 뜨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건 조금 유의를 해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종이로 적어가면서 내 캐릭터 능력치 이거니까 내 캐릭터가 영등이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다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미리 한번 조건들, 순차 흐름들을 구성해보고 각각의 덩어리들, 예를 들면 민첩이 25인 친구가 무조건 이기고 25보다 큰 친구들이랑 작은 친구들은 큰 친구들이 이기도록 만든다. 와 같은 느낌으로 구성한다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품은 덩어리, 할당문 덩어리들을 만들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코어 제가 한번 더 실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제출 전 테스트에서 제출 가능이 뜨면 제출 가능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예를 들면 내 모듈이 지금 어떤 캐릭터에 대해서 몇 등으로 지금 세우고 있냐 같은 걸 확인하고 싶을 때는 이 모듈 모아 테스트라든가 대결 결과 조회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결 결과 조회 해보면 아이고 우리 지금 97명이 있나 봐요. 그래서 내 모듈 가지고 이렇게 돌려주고 결과적으로 저는 지금 이름으로 비교를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름이 빠른 친구가 승리하도록 해놨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숫자인 친구가 제일 앞에 있고 대문자인 친구가 뒤에 이어서 나오고 소문자인 친구가 뒤에 이어서 나오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말로 적어놓은 친구들이 역시나 가나다 순으로 나열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 기억이 맞다면 여기 지금 제 오너케가 한 명이 숨어 있거든요. 제가 제정신이었다면 추가를 했을 건데 제 캐릭터입니다. 마스터 2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 6 능력치건데 제 모듈은 지금 제 캐릭터를 87등으로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든다라면 코드를 살짝 수정해서 제출하거나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과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여러분이 동일한 캐릭터 조합에 대한 서로 다른 듀얼을 제출할 거예요. 97개를 제출할 겁니다. 저도 과제할 거예요. 그러면 그 97개의 모듈이 각각 줄을 세운 표가 97개가 나옵니다. 그 표를 갖고 예를 들면 0등이면 0점, 1등이면 1점, 90등이면 90점과 같은 느낌으로 각각의 캐릭터에 대해서 점수를 매길 거예요. 그러면 모든 모듈들이 한 캐릭터를 0등으로 세운다면 그 캐릭터는 종합 점수가 0점이 됩니다. 근데 그런 케이스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종합 점수가 가장 낮은 친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수많은 모듈들이 수많은 듀얼 싸움 규칙들이 적용된 일에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등수
그러니까 숫자가 가장 낮은 인덱스 값이 가장 낮은 등수를 차지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종합 0등인 친구를 누구로 할 거냐 우리가 선발하고 그 종합 0등인 친구한테는 제가 작은 상품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반일 수도 있고 옆 반일 수도 있긴 한데 상품은 하나만 드릴 겁니다.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제 그 임포트문 여러 개 적을 수 있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임포트문 여러 개 적어 놓고 요 모듈 모아 테스트라는 걸 돌릴 수가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지금 점수를 매긴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임포트해둔 모든 모듈들을 갖고 돌렸을 때 종합 0등이 누구냐, 종합 1등이 누구냐를 잰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친구가 듀얼 다 만들었대요. 그러면 그 친구 .py 파일 내놔해가지고 그 친구 것까지 임포트를 했을 때 그럼 이제 두 개의 규칙을 갖고 어떤 캐릭터가 종합 0등이 되는지를 확인하거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과제 넘버 3 같은 경우는 정치질이 가능하니까 여러분이 원한다면 적당히 편파적인 내 캐릭터는 각각 0등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상대방 캐릭터를 1등으로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해서 제출을 하시면 종합 0등이 될 가능성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필수사항은 아니에요. 제출 가능만 뜨면 아무튼 제출 가능이긴 합니다. 방금 전 말씀드렸던 세 가지 조건 생각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자 프로젝트는 어차피 여러분이 직접 하는 거니까 서로 다른 주제로 가져갈 거니까 그쪽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수업 과제 넘버 3까지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다라면은 우리 수업 시간 따로 마련해 갖고 도와드린다든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얼마든지 친구들 도움이라든가 받아가면서 하실 수 있으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종합 0등을 우리 반 친구가 했으면 좋겠다와 같은 느낌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친구 거 임포트 했는데 그래서 그 테스트 해봤는데 친구 모듈 안에 있는 듀얼이 내 캐릭터를 96등으로 세운다든가 하면 그건 아마 우연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서로 진솔한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야 나는 네 캐릭터 2등으로 세웠는데 이게 뭐니? 와 같은 느낌으로 서로 자신의 듀얼을 개선을 하는 느낌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출 방법은 이전이랑 비슷해요. 파일 2개 모아갖고 압축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제출하는 것은 아직 안 만들긴 했는데 제출 기한은 일단은 양쪽 반 공히 11월 30일 토요일 밤까지로 해두도록 할게요. 11월 30일은 지금으로부터 2주 뒤 토요일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요거 과제 설명하는 영상은 지금 영상 편집이 밀려있긴 한데 아무리 늦어도 금요일 밤 내지는 토요일에 해갖고 올려두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 정도까지 하면 되고 평가 방법 그래서 이전이랑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기한 점수 20%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출 가능이 뜨냐 안 뜨냐로 30점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여러분이 제출한 과제 넘버2.py 파일 중에 진짜로 싸움을 연출하기 위한 온갖 프린트 호출식이 적혀있는 그런 .py 파일이 있었어요. 누가 누구를 때렸다. 어쩌고 저쩌고 3 데미지를 입혔습니다. 이런 거를 꼬박꼬박 적은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걸 이제 과제 채점한답시고 자동 기계에 돌렸더니 출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뻗어버렸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런 친구가 있어서 혹시나 요번에 그런 친구가 또 발생하면 그때는 제가 20점을 감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임포트 이상한 거 해가지고 예를 들면 제 C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을 지운다든가 막 그런 코드 적어서 내시면 제가 한 번은 검사를 하고 돌릴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간에 정갈하게 코드를 작성해서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느낀 점 점수 30%로 지금 잡혀있다 보시면 됩니다. 우리 지금 대부분 친구들 잘 적고 있으니까 그 과제 업로드 한 다음에 첨부 파일 첨부한 다음에 밑에 과제 코멘트 적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얘는 종합 0등을 세우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일단 기한 2주 조금 넘게 지금 잡아놨고 그 기한이 지나면 바로 제가 종합 0등을 세기 시작할 거예요. 과제 채점을 시작할 겁니다. 따라서 기한을 넘긴다라면 이 과제를 전체 0점으로 간주하게 되니까 꼭 친구들 도움 받아가면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